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촌 YBM 소영쌤입니다. 10월 2차 시험 대비 특강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파트 5 문제부터 시작해서 파트 7까지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일단 파트 5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파트 5는 지금 이런 문제처럼 생겼죠. A, B, C, D 나와 있고 문장 되게 짧아요. 문장이 짧은 빈칸 자리에다가 이거 4개 중에서 뭐 집어넣을 거야? 요렇게 묻는 거. 근데 사실 파트 5 101번부터 시작해서 130번까지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로 구성될 수 있어요. A, B, C, D를 봤을 때 이렇게 의미가 너무 유사하게 생긴 것들 있죠. 이런 문제는 문법 문제. 근데 A, B, C, D를 딱 봤을 때 단어 의미가 싹 다 달라.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단어도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딱 보고 이거 문법이다. 이거 어휘다 라고 하는 그거 먼저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해석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어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문법스럽게 그리고 어휘 문제는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을 정리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사실상 나중에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오늘 봐야 될 유형은 동사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형은 각각 다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 정리를 통해서 오답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A, B, C, D를 딱 봤을 때 동사가 막 2개 이상 있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요. A, B, C, D를 봤어요. 현재 시제 동사, 현재 진행, 수동태 이런 동사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가 동사 파트 문제. 약 101번부터 시작해서 130번까지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 정도 등장하는 문제가 이런 동사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랑 오늘 정리하면서 아예 이 동사 파트의 모든 문제들을 시험장 들어가서 다 풀 수 있게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문제 해석했다가 이 문제 문법 봤다가 그게 아니라 보기 딱 보고 문법이다. 어휘다. 빨리빨리 결정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예요. 동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통해서 유형 파악을 먼저 하는 거예요. A, B, C, D를 봤을 때 보기에 2개 이상의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동사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동사인 거, 현재 시제, 동사인 거, 미래 시제 요런 거. 그런데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투부정사 요런 거. 그리고 ing 형태의 동명사나 분사. 이걸 막 섞어 넣는 거예요. 근데 보기 딱 봤을 때 2개 이상의 동사다? 그러면 동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실제 빈칸 자리에 동사를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왜? A, B, C, D를 봤는데 2개는 동사 아닌 거, 2개는 동사인 거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진짜 이 빈칸 자리에 동사를 집어넣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부터 빨리 판단하면 2개는 없애고 2개는 정답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항상 빈칸 자리에 동사를 쓸지 말지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보기가 2개, 3개 남았어. 그랬을 때 수일치 시키는 거 이런 거 들어봤죠? 3인칭 단수주어 is 쓰고 was 쓰고 이런 것들 수일치 그리고 태 수동태 쓸 거야 능동태 쓸 거야 라고 하는 수동 능동 판단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시제일치 이런 순서로 가시면 정답은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문제 풀이 순서 꼭 기억해 두시고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 항상 이 순서대로 가시면 조금 더 정답을 빠르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한번 연습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지금 잠깐 풀어보시겠어요? 자, 정답은 몇 번 하셨나요? 정답은 C번 이 정답. 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렸던 풀이 순서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B, C, D를 딱 봤어. 4개가 싹 다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역할을 썼던 동사인지 아닌지 빈칸 자리 동사 쓸까 말까 그러면 이 단계는 치워도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수일치, 태일치, 마지막 시제일치 이런 순서로 갈 건데 그러면 여러분 수일치부터 먼저 할게요.
Many of the customers라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 일단은 단수는 아니네. 그러면 뭐는 불가능하다? was랑 has는 불가능한 거. were이라고 써야지. 그리고 have라고 써야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이 둘 중에 하나. 이랬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were pp는 되고 have pp는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수동태라고 하는 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생긴 수동태는 첫 번째, 요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석할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조금 매끄러우려면 뭐뭐 되다 또는 뭐뭐 받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전치사 앞에서 문장을 딱 끊어봤더니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목적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were confused라고 쓰여서 정답은 C번이 정답. have p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제일 뿐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 따라서 have pp 이렇게 나오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그냥 해석으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혼란을 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 have confused가 나오면 뒤에 뭐를 혼란을 시켰는지 목적어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답은 were confused. 이 사람들 자체가요. 혼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 되는 건 C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BPP랑 have PP 헷갈리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딱 확인했고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A번. 이 정답. 자, 동사 원형 나오는 자리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명령문, please라고 하는 이런 것들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고요. 그리고 do not이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상 조동사이자 부정의 명령문이죠. do not이라고 쓰여서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조동사, can이나 should, will, may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투부정사. 누가 투부정사 쓰는데 여기다가 s 붙이고 ed 붙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 뒤에도 동사 원형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A, B, C, D를 딱 봤어. 이거 약간 동사 문제인 것 같은데? 라는 거 캐치했어. 그랬을 때 앞에 please 보고 뒤에 뭐 찍으면 돼요? 동사 원형. ed 형태 안 된다고요. ing 형태 아니라고요. s 붙어 있는 거 말고 동사의 진짜 말 그대로의 원형. 따라서 정답은 A번. 이 정답.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해석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치만 리뷰하실 때는 어떤 문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해석 연습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폼 알려주세요. 당신의 에이전트에게 뭐를 알려주냐? 이런 표현도 하나만 알아두고 갑시다. inform A of B라고 쓰여서 A에게 B를 알리다. 이런 표현으로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에이전시에게 또는 에이전트에게 특별 요청을 알려주세요. 뭐 하기 전에? 예약하기 전에요. 당신의 예약을 진행하기 전에 라고 쓰여서 문제 풀 때는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리뷰하실 때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리뷰하는 거. 자, 3번 문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B, C, D 확인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은 몇 번? B번. 이 정답. 자, 다시 한번 갑시다. A, B, C, D 딱 봤어요. 얘 동사 원형, ed, ing, 동사에다가 s 붙인 수일치 이렇게 시켰네요. 첫 번째 뭐부터? 보기 보고 유형부터 파악을 했어. 이거 동사 문제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빈칸 자리에 진짜 동사를 쓸지 말지를 결정했어.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수일치, 그리고 태일치, 마지막 시제일치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은 before 앞에서 한번 끊읍시다. 문장의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버리시고 문법 문제라면 여러분은 요 정도만 보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만 보는 거야. 보니까 여러분 이건 동사 원형. 우리 이런 말 없죠. I am love you 이런 말이 어딨어. 비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 쓰는 거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런 말도 없죠. I am loves you 이런 말이 어딨어. 그래서 비동사 뒤에 마찬가지 동사에 s 들어간 것도 불가능.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B번 아니면 C번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수동태라고 하는 거 비동사 플러스 PPD에는 뭐가 없다? 목적어 명사가 없다라고 했었고 지금 문장에서 여기서 끊어놓고 보니까 비동사 나왔고 ed 형태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는 거죠. 만약에 C번이 정답 되려면 is fastening이라고 나오고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몇 번?
B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수동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수동태에 아까 세 가지 특징 있죠?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답 되는 거 몇 번? B번이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거.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동태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BPP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뒤에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 주로 명사니까 목적어 명사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해석할 때는 되다 또는 받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되다 또는 받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시면서 동사 문제 풀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마찬가지요. A, B, C, D 보시고 문제 한번 동사 파트로 풀어보시고. 됐나요? 자, A, B, C, D에서 보고 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기 딱 보고 여러분 저는 이거부터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는 동사 아니지. 근데 얘네 두 개는 동사지. 그랬을 때 빈칸 자리에 나는 동사를 쓸까 말까. 아, 내가 아직까지 토익 잘 못해가지고 영어 잘 몰라요 라고 해도 아, 여기에서 동사 뭐뭐 하다, 이다 이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건 난 보일 것 같아. 문장에서 보니까 하다, 이다, 뭔가의 동작을 얘기하는 동사가 없어요. 그럴 땐 당연히 이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B번과 C번은 날려야 되네. 얘네는 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A번 아니면 D번 둘 중에 하나.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웬만하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수일치를 자꾸 넘어가는 거. 우리나라 말에는 수일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어는 이거죠. 나는 가다, 그 여자는 가다. 다 가다를 쓰지 영어에서는 I go, she goes 자꾸 주어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동사에다가 s를 쓸지 말지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갑자기 아 현재 시 쓸까? 현재 완료인가? 요거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일치 먼저. 앞에 보니까 매거진의 독자층은요 라고 하면서 지금 복수명사가 아니라 그냥 불가사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A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틀렸다? 수일치가 틀렸죠. S가 들어가줘야 돼. 따라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몇 번? D번이 정답이 되는 거. 반드시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푸시려면 속어법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A번에는 수일치가 안 되는 거. rise에다가 S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 B번과 C번은 아예 동사가 아니었던 거. 정답은 D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해석 한번 할게요. 매거진의 독자층은요 증가해 왔습니다. 얼마만큼? 숫자 앞에 almost 체크하시고 거의 또는 대략 이란 뜻으로 쓰인 거 대략 20%만큼 증가해 왔습니다. 몇 달 안에? 3달 안에요 라고 쓰여서 정답은 정확하게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마찬가지 5번 문제 너무 간단하죠? 지금 제가 6초 정도 드릴 테니까 6초 안에 문제 풀어볼게요. 됐나요? A, B, C, D 확인했고요. 이거 투부정사 동사 안 되고 ing 동사 안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 B번과 D번은 동사구나. 오케이 동사 문제라는 거 확인했고 너무 간단했던 건 앞에 뭐 나왔어요? 그쵸. 조동사 should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 쓰는 거 정답 몇 번?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명령문 그리고 뭐 please나 don't 이런 거 뒤에 그 다음 조동사 뒤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can이나 will, should, may 이런 것들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S 붙여도 안 되고 ed 붙여도 안 되고 동사 원형 쓰는 거 마지막 또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뭐 쓴다? 동사 원형 쓴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또 마찬가지 A, B, C, D 확인했고요. 동사 파트 문제 빈칸 자리 한번 찍어볼까요? 됐나요? 갑시다. 정답은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찬가지 A, B, C, D 보니까 이건 뭐 4개가 다 동사야.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는 동사를 쓸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캐치했고 앞에 수일치 맞추면 she라고 나왔으니까 저는 D번은 버리고 싶어요. attend가 아니라 attend라고 나와야 되는 거. 그러면 3개 중에 하나가 또 정답. 거기에다가 테일치 맞춰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기 이거 있어요 없어요? BPP? 없어. 이 보기가 없어. 그러면 수동태냐 능동태냐 볼 필요도 없고요. 이제 시제, 단서 어딨다? last month라고 하는 거 지난달에 라고 나왔으니까 정답 몇 번? 당연히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동사 파트 생각보다 쉽죠? 이런 식으로 시험장 가서도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까지 문제를 푸시면 깔끔하게 문제 풀릴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 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C, D 확인했고요. 문제 지금 한번 풀어주시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A, B, C, D 확인. 거기에다가 동사인 거, ing. 선생님 ing가 동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ing 단독으로 나온 건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 비동사가 같이 나왔다? 이거는 진행형의 동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뭐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동사가 가능. 그 다음 D번. 비동사 뒤에 명사 쓸 수 있지 않나요? 쓸 수 있지. 근데 명사 뒤에 소유격 명사 이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번부터 제낄 거고요. 이거 기억나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I am love you 이런 말 없다라고 했었죠.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러면 비동사 뒤에 뭐도 안 된다? 동사 원형도 불가능한 거. 그 다음 B번 아니면 C번 둘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가 나오면 뒤에 뭐가 없어야 된다? 목적어 명사가 없어야 돼. 근데 지금은 여기에 transportation system이라고 하는 목적어 명사가 나왔어요. 문장은 항상 어디서 끊는다?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었을 때. 뒤에 보니까 목적어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이 BPP는 불가능한 거. 따라서 B, ing 형태. 따라서 정답이 몇 번?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수동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BPP 뒤에 목적어 없어야 돼.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목적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BPP는 안 되는 거. 정답 될 수 있는 건 C번만 정답이었습니다. 해석 한번 해봅시다. The city라고 나왔는데 city는 그냥 도시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시청 이렇게 해도 돼요. 시청에서는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뭐를요? 교통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서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등장한 거. 따라서 정답은 C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마찬가지 A, B, C, D 확인했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예 틀리지 않는 걸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동사 파트는 많이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속도를 치면서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야 되는 그런 문제. A, B, C, D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마찬가지 정답 몇 번? C번이 정답. 자, A, B, C, D 확인했고 동사 파트 문제고요. 여기에 전치사 앞에서 또는 투부정사 앞에서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동사를 써야 되겠죠. 수일치 맞아요. 수일치 맞고요. 과거 시제는 수일치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도 맞아. 얘도 맞고. 그러면 이제 태일치 갈 건데 아까 전에 수동태 다시 한 번 더 BPP가 나오면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 명사가 없습니다. 라고 했었죠. 요거는 지금 부사지 목적어 명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거 몇 번? C번이 정답. 만약에 A번과 B번과 D번 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뭐를 검토하고 있는지 목적어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는요 또는 이 컨디션들은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서 무엇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컨디션들이요 모니터 되어지고 있다. 모니터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서 정답은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수동태 세 가지 특징 아까 얘기했던 것들 동사 파트에서 수동태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BPP 수동태의 특징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장을 끊을 때는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앞에서 요렇게 끊어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요 정도만 딱 보고 문제를 빨리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마찬가지요. A, B, C, D 받고 선생님 마켓이라고 하면은 시장 이란 뜻의 명사 아닌가요?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마켓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동사로 쓰이면 그냥 해석은 판매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문제 지금 한번 또 풀어보시겠어요? 자 가봅시다. 마켓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 그러면 그냥 옆에다가 셀이라고 써두시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셀즈랑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솔드랑 똑같을 거고 얘는 셀링.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to 앞에서 끊으시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구조. 따라서 정답 몇 번? C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시 한 번 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은요 라고 하는 거. 여기가 주어. 동사가 여기 등장했죠. 그러면 앞에 있는 덩어리들 주어는 싹 다 묶으시고 W라고 하는 이 회사의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파트 5에서 이 회사 이름 바뀐다고 답 바뀔까요? 회사 이름 바뀌어도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단어 덩어리가 너무 힘들어. 모르겠어. 그러면 마지막 단어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제품들은요, 팔려지고 있습니다. 라고 쓰이는 BPP. 정답은 10번. 이 정답이었죠. 그럼 제품들이 뭔가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은 판매가 되어지는 거, 판매를 당하는 거. 따라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10번. 이 정답이었습니다. 제품들이요,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에 남자와 여자 제품에 다 판매되고 있어요. 라고 쓰여서 정답은 10번. 이 정답이었습니다. 앞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마켓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로도 쓸 수 있다? 판매하다 라는 뜻의 동사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겠죠? 6번 문제 마찬가지 A, B, C, D 봤고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 일단 도전 한번 해보시고 저랑 설명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죠? 정답 되는 건 10번. 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챙겨두고 갑시다. by the time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요 표현 하나만 챙겨둘 거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말 그대로 by the time 이거거든요. 뭐 언제 시간까지란 뜻으로 쓰인 건데 이 패턴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by the time은 품사가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이 나올 건데 만약에 by the time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여기에 동사가 과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제는 had pp가 될 거고요. by the time이 가지고 있는 시제가 현재 시제다. 그럴 때는 뒤에는 will have pp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암기하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혹시나 난 이해가 너무 안 돼. 그러면 암기만 하셔도 100%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20년이죠. 2020년이야. 근데 내가 2017년까지 뭐 A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2014년까지 B사에서 있었어. 제가 A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가 지금 과거고 여기 현재죠. 그리고 여기는 대과거. 내가 A사에서 일을 하는 건 지금 여기에 현재 완료로 써서 have worked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2017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B사에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had worked 라고 쓰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2017년에 이 과거에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by the time이 가지고 있는 시제가 만약에 과거다. 언제까지 라고 나온 거. 그때까지는 제가 2014년부터 여기까지 일해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had pp가 들어가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인강이니까 혹시나 난 이해가 조금 더 느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놨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 이런 시점이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고 암기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by the time이 보니까 was announced 라고 하면서 과거 시제가 나왔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따라서 정답은 C번. 이 정답이었습니다. 혹여나 나는 이해 안 되고 시험장 가서 문제만 맞추고 싶어 하신다면 이것만 암기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까지 시제 넘어가는 것까지 연습해봤고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 D 마찬가지 확인했고 지금 보니까 동사 아닌 거 1개 그리고 동사인 거 3개 등장했고요. 문장에서 동사가 있냐 없냐 봤을 때 빈칸 자리를 제외하고 동사처럼 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빈칸 자리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맞겠죠. 그러면 저는 이 B번부터 지울 거고요. A번과 C번, D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일치부터 주어 은는 이가를 넣는 건 M이라고 하는 이 버스 회사의 서비스는 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주어.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 커넥팅부터 시작해서 에어포트까지는 묶어서요. 앞에 있는 서비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서비스는 여기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의 A번은 수일치가 맞지가 않는 거죠. commence가 아니라 commences라고 등장해야 되는 거. 그러면 정답 될 수 있는 건 과거냐 미래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정답 될 수 있는 건 D번 이 정답이었습니다. D번의 단서가 어디 있었냐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shortly라고 하는 거 우리 미래 시제와 자주 쓰이는 부사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암기합시다. shortly랑 soon 사실 next year, next month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사 곧 뭐뭐 할 거다 라고 하는 거 우리 KTX 같은 거 타면 내리기 직전에 We will be arriving at 무슨 station shortly 또는 so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곧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곧, 바로
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누구랑 쓰인다? 미래 시제랑 자주 쓰인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뭐뭐 할 거예요.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파트 5는 여기까지 동사 파트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 파트 6 한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6는 지금처럼 내용의 흐름이 막 이만큼 스토리가 있어요. 그럴 때 빈칸 자리 4개를 뚫어놓고 여기 하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 뒷장에 있는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에다가 ABCD 중에서 뭐 찍을 거야? 라고 묻는 게 파트 6. 내용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잡으셔야지만 문제 맞추기도 수월할 거예요. 일단은 대충 저랑 같이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합시다. 편지는 수신자, 발신자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빨리 파악되면 내용의 흐름이 빨리 파악될 수 있어요. 만약에 고객이 직원한테 보냈냐, 직원이 고객한테 보냈냐, 직원끼리 보내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시면 좋아요. 지금 보니까 모든 스태프들한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직원들한테 보낸 거예요. 아, 그러면 직원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수신자, 발신자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너네 몇몇도 알다시피 콜린이라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부연 설명, 컴마는 묶어두시고요. 헤드 랜드스케이퍼. 보니까 조경산업과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헤드 랜드스케이퍼인 콜린이라는 사람이요. 윌슨 체크하시고 아까 전에 기억나요? 미래세랑 자주 쓰인다라고 했었죠? 곧 떠날 거예요. 우리 회사를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회사를 떠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이 이메일에 또는 노티스의 공지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는요 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콜린이란 이 사람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요. 포지션을 뭐 했다 라고 봤더니 A번 포지션을 광고했다. B번 포지션을 지지하고 있다. C번 포지션을 받아들였다. D번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람이 뭘 했다? 포지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떠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될 수 있는 건 C번 이 정답이었고요. 그러면 accept이라고 하는 게 수락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건데 accept이라고 하는 동사랑 자주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짝대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 좀 할게요. accept position이라고 쓰여서 그 포지션을 받아들였다. 또는 accept proposal. proposal은 제안 또는 제안서. 저희 회사에서요. 그 제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할 때 accept the proposal 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invitation은 초대라는 뜻이죠. 초대장 내가 받아들였어요. accept the invitation 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받아들였다 라는 accept이랑 어울릴 수 있고요. 저한테 누군가 뭔가를 제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accept the offer 이라고 쓰여서 그 오퍼를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도 마찬가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캐시라고 하는 거 조금 생뚱맞긴 하죠. 근데 저희 가게요. 크레딧 카드 안 받아요. 저희는 only accept cash라고 쓰여서 현금만 받습니다. 이럴 때도 accept 이란 단어랑 좀 많이 어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토익을 나는 진짜 좀 오래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이런 짝대는 표현들 있죠. 요 포지션 딱 보자마자 정답은 C 이렇게 바로 찍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residential construction, residential 체크하시고 주거용의 라는 뜻으로 쓰인 거. 반대말은 commercial, 상업적인 이란 뜻으로 쓰인 거고요. residential construction industry 있는 포지션을 받아들였어요. 주거용 산업에 있어서 그 주거용 건설 산업의 포지션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떠나나 봐요. 콜린이란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 분야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새로운 잡은요. 조금 더 관련이 있대요. 뭐랑? 그의 궁극적인 목표랑. 뭐가 되는 것에 컨스트럭션 엔지니어가 되는 것에 궁극적인 본인의 목표랑 조금 더 관련이 깊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나가서 다른 포지션을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 그 다음 빈칸 자리 10번 문제. A번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B번 게다가 C번은 비슷하게 D번은 뭐뭐 후에 이런 뜻으로 쓰인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슬퍼요. 또는 안타까워요. 이런 의미로 쓰인 거 to see him go 라고 쓰여서 그 남자가 가는 걸 보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는 거. 정답은 몇 번? A번 이 정답이었죠. 이런 거야. 얘가 지금 이제 떠난대.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목표로 향해서 떠난 거기 때문에 축하해 줄 수는 있어. 그치만 아무튼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니까 조금 슬프긴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던 정답은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걸 정말 축하해주는데 근데 좀 가니까 안타깝다 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쓰여서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11번 문제. 여러분 아까 전에 파트 5에서 나왔던 동사 파트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얘만 동사가 아니야. 그리고 얘네 세 개는 동사야. 문장에서 빈칸 자리 동사를 쓸지 말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콜린이라는 이 사람의 마지막 날짜는요. 금요일이 될 거예요. 언제 시간에. 그리고 그 날짜에 저희는 가질 겁니다. farewell gathering이라고 하는 거. 게더링은 모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farewell은 작별 모임을 가질 거예요. 어디에서? 회사의 카페테리아에서, 구내 매점에서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빈칸 자리 동사를 쓴다 만다? 지금은 앞에 동사가 이미 will have라고 하면서 등장해버렸어요. 그러면 동사는 절대로 쓸 수가 없죠.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여야 하니까 물론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동사가 하나 더 추가될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접속사가 따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 될 수 있는 건 D번 밖에 안 되는 거. To recognize, 인정하기 위해서요. 뭐를 인정하냐? 그의 10년간의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는 축하 파티를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정답은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파트 6에도 지금 파트 5처럼 이렇게 동사 파트의 문제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순서에 맞춰서 푸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지막 12번 문제 A, B, C, D 확인했고요. 앞에서 연결된 흐름을 따라서 빈칸 자리에 A, B, C, D 중에서 어떤 문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풀어보니까 몇 번이 정답?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파트 6에서 빈칸 자리에다가 앞에 뭐 집어넣을래? 라고 했을 때 이 보기에서 단서들이 조금씩 주어져요. 단서가 뭐였냐? 자, 첫 번째 A번에 이 규정은요? 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규정이 있었나요? 규정은 없어요. the라고 하는 것 또는 thi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정책, 이 정책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주어진 정책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는 정책이 주어진 게 없어. 따라서 이거부터 틀렸어요. 이 정책은요 적용됩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이거는 정책을 얘기한 게 아닌데 따라서 A번은 불가능. look forward to ing 체크하시고 기대하다, 고대하다. 그러면 나는 너를 거기에서 볼 것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거기라고 하는 there이라고 하는 거. 거기가 어디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카페테리아.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farewell gathering이 있을 건데 그러면 곧 거기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정답은 B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C번도 마찬가지요. 그는요 라고 했고 일단 그는 누군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아. 근데 여기에 체크할게요. 더부터 시작해서 wishes라고 하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 더 wish라고 할 만한 게 마찬가지로 앞에서 등장하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혹여나 문장 삽입 문제 또는 이러한 빈칸 자리에다가 A, B, C, D 중에서 뭐 집어넣을래? 라고 하는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보기에서 사인이 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동그라미 쳐놓고 문맥에 맞게끔 푸시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파트 7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파트 7 문제도 내용에 흐름이 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파트 6처럼 문제 먼저 읽고 지문 들어가서 지문에 대한 답단서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내용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편지의 수신자, 발신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사람이 편지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우리의 기록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를 나타내냐? it부터 시작해서 문장 쭉 묶어주시면 되고요. 당신의 annual screening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라고 나왔고 스크리닝 이건 연례 시력 검사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고객일 것 같아. 그리고 편지를 보낸 사람 누구? 시력 검사는 병원에서 보냈겠죠. 당신 연례 시력 검사가 곧 날짜가 다가왔어요.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였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정기적인 체크업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검진 같은 걸 얘기할 때 체크업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례 건강검진은요. contribute, 공헌합니다. 매우 공헌할 수 있어요. 뭐를요? 전반적인 시력 건강에
많은 권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봤더니 이런 거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는 1년에 한 번씩 눈, 안구 검사하는 거 이거 되게 전반적인 안구 건강에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뭐 할 수 있게 일정을 잡을 수 있게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B라는 사람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라고 했죠. A번 알리기 위해서. 뭐를요? 대절부터 끝까지 묶어두시고 그 사람이 주문했던 그 제품이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너가 픽업해가면 돼. 이거 알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제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픽업해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따라서 A번은 불가능한 거. B번요. 그 사람한테 요청하기 위해서 뭐를요? submit, 제출하세요. 뭔가 제출하라고 요청한 적은 또 없었죠. 그 다음 C번, remind, 알려주기 위해서요. make an appointment, 예약 잡으세요 라고 알리기 위해서. 정답은 몇 번? C번, 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문장에서 첫 번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검사하러 오는 거 일정 잡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얘가 1번 문제 답의 단서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D번, 알리기 위해서. 그에게 뭐를요?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검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얘도 불가능한 거. 여러분 혹여나 주제 목적 문제는 웬만하면 속어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왠지 스크리닝 얘기했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알리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답 D번. 이렇게 찍는 분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속어법에서 정확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내시면 주제 목적 문제 정확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요. 자 여기에다 체크합시다. what 체크하시고 sent with 체크하시고 이 편지와 함께 보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정답은 C번 이 정답이었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편지 내용 나올 때 맨날 좋아하는 거 이 편지랑 같이 보낸 게 뭐냐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동의어 표현 패러프레이징 같이 한번 정리해 둘게요. sent with 같이 보내줬다. provide with 마찬가지 같이 제공되어졌다. 그리고 attached with 무엇이 첨부되어졌다. 이 편지와 함께 첨부됐습니다. 동봉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included with 마찬가지 포함되어져 있다. 이 편지와. 그리고 enclosed with 마찬가지 동봉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 거. 지금 우리가 답에 대한 단서를 찾을 때는 이런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랑 같이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 지문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See the enclosed flyer. 동봉되어져 있는 광고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For details라고 쓰여서 세부 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주세요? 동봉된 플라이어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그 앞에 보니까 또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제공할 겁니다. 20%만큼 off, 할인 제공해 줄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구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제품? 아이글래시스, 안경 제품에 있어서 우리가 20% 할인 줄 거야. 그거에 대한 정보는 플라이어, 동봉된 플라이어 한번 확인해봐. 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문제 6번에 정답은 할인하는 디스카운트 오퍼 정답은 C번 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까지였고요. 또 7번 문제 마찬가지 이 회사에서 지금 무엇이 changed 변경됐습니까? 라고 했죠. 아까 전에 혹시 지문 보셨던 분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회사는 뭐가 바뀌었다? 우리 회사에 여기 있었죠. 두 번째 문단 우리요 옮겼어요. 여기에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7번 문제 답단서였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A번 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파트 7도요.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답에 대한 단서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걸 찾아서 문제 푸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10월 2차 시험도 지금 했던 것들 정리 잘 하시면서 시험 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